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행사의 주최 측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브라질의 조선 해양 산업에 대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코메아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요. 한국도 브라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리가 양국 조선해양 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코마린 행사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저는 시나바를 부회장으로서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브라질은 지금까지 조선 산업과 오프쇼어 산업에서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은 이 조선 해양 산업에 있어서 아주 또 빛나는 그런 실적을 이룩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저는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초청을 받아서 브라질 조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 조선해양 산업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브라질이 조선해양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현황인지 말씀드리고 이 분야에서 향후의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먼저 시나발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또 브라질의 조선해양 산업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브라질의 조선해양 산업 현황과 최근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주 전량과 브라질 시장의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브라질의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레젠테이션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나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발은 브라질 조선해양 산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브라질의 주요 조선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조선소는 저희의 광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전략적인 입지에 위치해 있고요. 마나스 같은 내륙지방에도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조선 산업과 오프쇼어 산업의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브라질 조선해양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조선해양 산업의 성장과 또 전문성을 더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선해양 산업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는 활발히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소는 브라질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조선소들이 있고 시나발은 브라질의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은 브라질의 조선소 시장을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브라질 조선소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조선소는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분야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조선소에서는 13가지 유형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각 선박의 수요와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쇼어 시장이 있고요. 모듈이나 FPSO 선체를 건조하고 통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 지원선도 건조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과 탱커선 등등 이렇게 다양한 13가지 유형의 선박을 저희가 건조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해운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 조선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브라질의 조선 해양 산업, 특히 또 수리 산업도 브라질 전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조선소와 또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주요 조선소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리오그란데 도 술이라는 곳을 보시면은 FPSO를 건조하고 통합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곳입니다. 이제 부유식 가스 생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드라이독도 있습니다. 이 드라이독에서는 두 개의 FPSO 선체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타자이라는 곳입니다. 산타카타리나에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조선소는 전문적으로 해양 지원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5개의 조선소가 이 해양 지원선을 전문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리오데자네이루입니다. 리오데자네이루는 조선소 역량에 있어서 최대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요. 모듈에서부터 또 FPSO까지 그리고 반잠수식 플랫폼, 훈련선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브라스 모듈 건조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PSO를 건조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나포코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페나포코는 이곳에 있는 조선소는 대형 선박 건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코술이라는 조선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남미에서 가장 큰 조선소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조선소들이 많습니다. 브라질 북부에 보면은 또 이런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터그보트 바지선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조선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나발은 브라질의 선두적인 조선소들이 함께 모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 플랫폼 그리고 OSV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고 에스트라디오 브라질이라고 하는 브라질 조선소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선 해양 산업의 설치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수치적으로 브라질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있는데요. 총 면적을 보면 8,472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박 건조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철강 처리 용량의 경우에는 70만 톤의 철강을 매년 여기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의 석유 가스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약 38개의 조선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소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선소를 건조하고 최신의 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그러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페트로브라스와 트란스페트로의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위한 그 조선소 투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이 조선소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하이 퀄리티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또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조선소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리오그란데 조선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남미에서 가장 큰 조선소입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 보여드린 줄 알았는데요. 리오그란데 조선소는 상당히 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조선소가 여기가 남미에서 가장 큰 조선소고요.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이 조선소가 이제 계속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 사진을 보시면 조선소의 규모를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선소는 스프리트 사우트 스테이트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브라스펠 조선소입니다. 여기에도 FPSO와 같은 이러한 시설들이 건조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또 저희가 가진 생산 능력과 인프라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 조선 산업에서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인도했던 실적입니다. 브라질은 최근 6년 동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조선 수요가 거의 없었던 그러한 6년간의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겪었는데요. 수요도 없고 신규 조선 건조도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에서 PLSV 4척을 인도했고 377척의 해양 지원선 그리고 250척의 터그보트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형 선박도 있고 탱커선이라던가 그리고 가스 유조선 6척, 5척의 벌크선도 인도를 했었고요. 이게 숫자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터그선과 밀배를 저희가 인도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수주하고 인도 실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조선해양 시장이 계속 다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악의 시기는 다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해운 조선 시장의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최근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크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석유 가스 섹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브라질에서는 FPSO에 대한 건조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조선소에서 과거에 건조했던 실적 그리고 앞으로 미래되는 상황에 대해서 표를 통해 보여드렸고요. 이제 브라질 조선해양산업의 캐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미래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정부와 기업들인 국내 브라질 시장에서 이제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뉴스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하나는 페트로브라스 회장이 이 조선산업의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모습이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석유 가스 부분에 약 3천억 브라질 화폐로 약 3천억 정도 투자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 민간 투자 다 합한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트랜스페트로 관련 기사인데요. 이 트랜스페트로라는 회사가 브라질 조선소에서 25척의 이제 선박
그 수주를 받았다,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네, 브라질의 조선해양산업의 경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 20척의 새로운 FPSO가 2028년까지 건조되어서 운항이 될 예정이고요. FPSO에 대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이 어느 유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페트로나스는 퍼포림이라는 프로그램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프쇼어 물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페트로브라스의 발표에 따르면 약 28척 이상의 해양 지원 선박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시장 그 트렌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 해양 작업 지원하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100억 달러 정도의 그 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플랫폼 해제 작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글로벌 환경 그리고 산업 보건 안전 규칙을 다 따라서 브라질 조선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랜스페트로에서는 약 25척의 수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랜스페트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물류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해안을 따라서 페트로브라스가 석유를 생산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박과 지원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조선소들은 IMO의 탄소 집약도 절감 목표에 따라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을 또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해군도 브라질 조선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조선소에서 약 4척의 군함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약 4척의 호위함과 11척의 초계함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 해군 군함도 아주 중요한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브라질 해운의 탈탄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 탈탄소화의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조선해양산업의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브라질 산업이 에너지 매트릭스, 청정 에너지 매트릭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에 비해서 6배 더 청정한 에너지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도 5배 더 청정한 그러한 에너지 매트릭스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양 연료 탈탄소화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대체 연료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바이오 기술과 또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 해양 연료 분야의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는 이미 상업적으로 지금 가용하고 또 기술적인 성숙도도 높은 편입니다. 생산 체인도 잘 발전이 되어 있고 물류 인프라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연료는 드롭인 솔루션으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바이오 연료와 관련해서 브라질 시장에서 어떤 점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FAME와 그린 디젤 HVO, FT 디젤 그리고 에탄올, 그 다음에 LNG, 바이오 메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디젤 페임입니다. 바이오 디젤 페임의 경우는 2022년 말에 브라질에서 최초의 재생에너지가 함유된 바이오 디젤 연료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리베로라는 선박에 이 바이오 연료가 공급이 되었는데요. 이 연료의 경우에는 90%는 벙커유 그리고 10%는 바이오 디젤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바이오 연료 생산 용량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연료 혼합 비율이 15%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저희 생산 용량은 한 30%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VO입니다. 브라질에서 HVO 생산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브라질에서는 매년 이 HVO 생산 용량이 2025년까지 약 50만 매년 50만 입방 미터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탄올입니다. 현재 에탄올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또 이송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입니다. 그리고 에탄올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로서 개발이 되는 중입니다. 또 약 20개의 식물성 에탄올 생산 공장이 있고 2030년까지 20개의 식물성 에탄올 공장 그리고 39개의 바이오가스 생산 모듈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탄올 추진 선박과 관련한 엔진 기술이 중요한데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G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국내 천연가스 생산 용량이 이번 2030년까지 매일 한 5천만 큐빅미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3개의 LNG 재기화 터미널이 2023년에 완성이 되어서 운영이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기화 터미널이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제 수입 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화력 발전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오 메탄의 경우에는 첨단 바이오 연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도시 생활 폐기물이나 농업 폐기물 그리고 벌채 잔여물과 수생 유기생물 이러한 것들로부터 바이오 메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크고 또 브라질에서는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풍부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바이오 메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도 획기적으로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메탄은 다른 화석연료, 동종 화석연료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브라질 해양 조선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내용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조선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대규모의 해외 투자가 촉진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브라질 해양 조선 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브라질의 국내 조선 역량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벤치마크에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요. 현지 공급 업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또 계약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대체 연료가 중요하고 또 수소,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와 같은 대체 연료가 더 잘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는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탄소세라던가 자금 조달, 또 물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 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이제 발표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브라질 조선해양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조선해양 산업은 여러분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해외 협력과 관련 여러 기관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공동의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브라질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또 연락을 기다리고요. 제 이메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협력을 통해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